안녕하세요. 라이프톡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여병주 의사 선생님께서 멜라토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갑상선과 생체 리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방송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 선생님을 통해서 멜라토닌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여러분 참 귀에 익숙하시죠? 요즘은 어디를 가나 멜라토닌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일종의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있고 또 동물에서 축출해낸 것이 있고 요즘은 합성한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그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멜라토닌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활기차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활력의 근본이 되고 젊은이들에게는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아주 생동력이 넘쳐 흐르는 젊음을 약동시켜주는 것이 되고 노인에게는 회춘, 봄이 돌아왔다. 다시 젊어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보약보다도 훨씬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이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가? 우리 몸에 뇌가 있죠. 이 뇌의 가장 중심부, 아주 중심. 우리가 원을 그리고 또 그리고 하면은 가운데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을 치고 그 점을 점점 크게 원을 확대시키면은 우리의 뇌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아주 중심부, 우리 뇌의 중심부에 딱 우리 손가락 한 매듭만한 그 모습은 솔방울 비슷하게 생긴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선장기가 있는데 그 이름이 송과체입니다. 영어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는 피니얼 바디죠. 이 송과체에서 바로 이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 아주 그 양이 많고 낮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에 우리가 햇빛을, 이 천연의 햇빛을, 그것도 아침 일찍이 그 햇살이 퍼졌다고 하죠. 그 퍼지지 않은 빔 라이트, 그 햇살이 보이는 그 햇살을 받을 때에 우리 눈에 보면은 여러분 애기의 눈을 보세요. 가운데 까만 점 같은 게 딱 있죠. 그 점을 통해서 햇살이 딱 들어와서 지나가면은 우리 송과체는 그때에 이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용을 합니다. 햇빛에 노출을 안 해도 멜라토닌은 못 만들어내고 밤에는 또 그 반면에 아주 깜깜하게 눈에 빛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야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과 낮을 주셨는데 이 송과체는 밤과 낮에 아주 예민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10살 전후해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중반쯤 되면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65세가 지나면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젊은 사람, 자라나는 아이들, 햇빛, 이것도 천연, natural sunlight. 요즘은 그 artificial sunlight도 있습니다. artificial sunlight, it doesn't work with 이 피니알 바디하고, 그러니까는 이 천연 햇살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송과체, 이 호르몬 분비 장기는 반응을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몸이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이 있는 몸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온 것인지 화학적으로 합성을 한 것인지 우리 몸이 그걸 다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그걸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서플먼트로 나온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잡수신 분은요, 반드시 아침 일찍이 햇살을 보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멜라토닌을 사용하심으로써 굉장히 유익을 본다는 아주 좋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일부 변경선을 갖다가 지나면서 해외로 여행을 하시는 분에게는 제트랙이라고, 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의 위도와 그 모든 위치가 변하면은 몸이 적응하려면 건강한 사람이래야 한 3일 걸려야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그때에 적응하기 위하여 분비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적응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국 갔다 오면은 여러분 경험하시죠? 아침 일찍이 잠이 안 와요. 오후 한 4시, 5시 되면은 눈이 감겨서 운전하다가 사고치기 딱 알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사고 한 번 났었거든요. 그런 분이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동쪽 하늘을 보면서, 안경 쓰지 마시고요, 동쪽 하늘을 보면서 걸어가시면 그 햇살이, 빔라이트, 그 햇살이 요 동공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면은 바로 이 성과체가, 아하, 내가 있는 곳은 위도상으로 어디가 있고 지금은 시간이 몇 시고 해가 어디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딱 알고 우리 생리시계를 다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서머타임에 1시간씩 바꿔놓느라고 애쓰셨죠? 시계마다. 예, 성과체는 이 생리시계하고 아주 직접 연결해서 명령하고 신호를 받으면서 이 생리 리듬을 조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과체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빔라이트를 받아들이면 아주 쉽게 하루나 이틀, 늦어야 3일, 그것도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아주 그 스터분한 사람, 체질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조금 스터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성과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데 뭐를 하는지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첫째로 안타이옥시단트,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의 유해 산소로 인하여 손상을 받는 모든 세포와 세포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이라고 볼 수 있는 유해 산소를 전부 중화시켜서 몸 밖으로 배설시켜 주니까 우리 몸이 소생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과 잘 싸워줍니다. 예, 암과 아주 잘 싸워줍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라든가 동물에서 축출한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방암이나 또는 전립선 암의 치료제로 아니면은 예방 차원에서 쓰기로 많이 의논들을 하고 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차차로 들으시면 알겠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지 않은 멜라토닌은 그 부작용이 적지 않이 커서 심하면은 아주 이멀전시, 아주 급성으로 생명이 조만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뿐인가요? 콜레스테롤과 혈압, 고혈압 이거를 조절을 해줍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일을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또 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그 파지티브 아웃룩, 그러니까 파지티브 띵커, 그러니까 뭐든지 파지티브 띵커 혹은 파지티브 두어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힘을 또한 길러주는 일까지 합니다. 뿐인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면역을 증진시켜주는 이뮤 엔핸서입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가 면역이 낮아 있는 이것이 대단한 문제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 거 하니요? 우리가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시죠. 자, 야채나 과실을 먹자니 그 퍼틸라이저, 그 농약, 그 다음에
페스티사이드, 곰팡이나 또 해충을 없애는 그런 페스티사이드, 그다음에 암을 일으키는 칼시노젠, 이런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에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또 멜라토닌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종양하고 싸우는 힘을 키워주고요. 면역을 증정시켜주고요. 회춘, 젊음이 다시 오게끔 하는 것처럼 이 늙음을 뒤로 물리쳐주는 일을 하죠. 또 스트레스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 다음에 아주 우리를 항상 그 즐겁고 진취적인 그러한 정서, 신경을 건강하게 붙들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심장, 혈압, 콜레스테롤,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끌어가는 일을 하죠. 뿐인가요? 여러분, 여자들이 갱년기 장애 지나면 걱정 많이 하죠.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남자에게도 있습니다. 남자가 골다공증이 왔을 때는 그 강도가 무척 심하고 치료가 별로 그렇게 치료빨이 쉽게, 여자 몸은요, 임신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생리를 하고 이 호르몬 신진대사가 남자보다 훨씬 빈번히 그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치료도 빨라요. 그리고 또 병이 많아요, 여자들이. 남자는 잔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번 병이 나면은 치료가 또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시고, 이 남자에게도 골다공증이 있는데, 남자 골다공증 오신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뇌에서 송과체에서 만들어내는 멜라토닌 말고 우리가 동물에서 축출한 거, 합성한 거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동물에서 축출한 거는 그 퓨리티, 그 깨끗하고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안에 처음에는 멜라토닌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소의 뇌에서 축출해냈는데 그다음 금방 영국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mad cow disease가 등장했죠. 그러니까는 멜라토닌의 mad cow disease가 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다. 또 이런 소식이 또 금방 돌아왔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잡다가 그냥 손을 띄고 뒷줌을 잡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으로 먹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할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송과체에서 만들어낸다는데 어떻게 만들어내나? 반드시 천연 햇살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 햇빛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햇빛만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선한 공기 노출돼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아주 적당한 활기찬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피가 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송과체는 이것 말고도, 이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거 말고도 우리 잠을 금방 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그 메소토신이라는 것을 분비해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발이 따뜻해야 잠이 오고 개는 주둥아리가 따뜻하면 잠을 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뇌에 피가 올라가면 우리가 정신노동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알파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밤에 잔다 하는 것은 머리에 피가 다 간이나 손발로 내려가서 머리에 피가 아주 적게 설설 돌 때 우리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 말고도 또 좋은 알지닌 메소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가 베개 비자마자 그만 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밤에 많이 분비하게 하려면은
자는 방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밤에 변속하기 위해서 노인네들이 반드시 요 벽 밑에 적은 딤 라이트라는 흐린 불을 켜고 잡니다. 그것도 싫어합니다. 저는 요즘 멜라토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물론 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귀찮아서 걷어쳤는데 아니구나 이거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숫 안대를 메고 잡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아주 예민해서 저는 보름달이 나오기 3일 전과 3일 후 대개 한 일주일 보름 전후로 일주일은 저는 잠을 설칩니다.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아침이 됐나 하고 들창 밖에 나가서 훤해. 근데 왜 동쪽 하늘이 아니고 훤한 빛이 이상해. 그리고 보면은 달빛입니다. 참 내일이 보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제가 숫 안대를 딱 메고 자니까요. 드러나서 베개를 비는 순간 대개 10시면 잡니다. 부터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도 않고 깊은 잠을 자고 깹니다. 그럼 그 다음날 정신노동하는 거나 제 얼굴 표정을 볼 때 제가 볼 때 야, 네 나이에 비해서 네가 아주 정신노동도 잘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아주 활기차구나. 그런 것을 거울이 내게 말해주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이 분비하느냐? 물론 눈으로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합니다. 둘째는 정밤중. 오후가 되면서부터 멜라토닌의 양은 살살 올라가기 시작해서 새벽 2시에서부터 새벽 5시 정도 그때에 가장 그래프에서 높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까만 것이 그다 멜라토닌이 분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시간이 언제가 가장 건강에 좋으냐. 12시를 중심으로 해서 2시간 전 그리고 4시간 후 요 6시간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꼭 주무셔야 하는 시간이십니다. 우리가 베개를 베면 깊은 잠을 스테이지 1, 2, 3, 4로 나눴을 적에 스테이지 4 깊은 잠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몇 분이 걸리시는지 기억하십니까? 60분이 걸리십니다. 그러면 잠이 깊은 잠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테이지 3, 스테이지 2까지 왔다가 또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손주나 아니면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요. 아이들이 오줌을 싸죠, 밤에. 왜 싸는지 아세요? 이 잠을 깨우는 일이 신통하게 반응이 민첩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변소 가야지 하면서 싸우면서 오줌을 반은 싸고 그만 깜짝 놀라서 깨는 게 그게 오줌 싸는 애들의 이 생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거 해서 이렇게 멜라토닌이 잘 많이 분비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깊은 잠을 주무시면은 멜라토닌은 시상 하체보다도 조금 높은 위치에 놓여 있고 또 피투타리 글랜드 뇌하수체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놓여 있고 물론 갑상선, 부신피질, 췌장 그 다음에 난소, 고환 이것보다 훨씬 높은 가장 이 호르몬 기능에 모든 그 체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취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송과체이며 송과체에서 분비하는 이 멜라토닌은 모든 호르몬의 취프 장입니다. 이게 분비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체인으로 다른 것을 다 분비시킵니다. 뿐인가요? 이것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송과체가 바로 생체 리듬을 주관하고 코오디네이션을 하는 첫째 명령기관의 첫째 제일 헤드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뇌하수체가 있는데요. 이 뇌하수체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배고픔을 느끼는 거, 식욕, 성욕 이런 거를 다 주관하는데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성과체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체는요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그 will power 그거를 주관하고 있고 또 우리의 그 seed of the soul 우리의 그 영혼이 좌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그런 학설도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랜 컬처와 역사를 두고 그렇게 알아내려 하는데 오늘날은 과학자들이 보니까 여기서 분비하는 이 호르몬이 모든 호르몬 중에서는 호르몬의 왕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게 생리시계가 있어. 분명히 생리시계가 있어가지고 이 생체 리듬이 조절이 되는데 이 생리시계도 역시 이 성과체 문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데 햇빛을 여러분이 피하고 여러분이 들창 밖을 아침에 일어나서 내다보면서 기지개를 피면서 오늘 날씨 참 좋네. 야 오늘 햇살이 그냥 아주 맑게 떠오르고 있네. 여러분 그 치료 효과가 있는 햇살을 여러분 몸에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리는 치료 효과가 있는 그 적외선을 여과합니다. 자외선을 여과합니다. 적외선, 그 따뜻한 것을 하는 것은 들창을 통해서도 따뜻한 기운은 들어옵니다. 까만 거는 더 따뜻한 것을 많이 받아들이죠. 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하시면서 야, 참 날씨 좋다. 피서지역 가거나 오늘은 하이킹을 가거나 뭘 했으면 좋지. 야, 일하러 가긴 조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십니다. 들창을 이 유리가 여과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연 햇살을 받지를 못하시고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이 sunlight, 그 nature's wonderful healing agent, 이 천연의 정말 놀라운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햇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사무실을 나올 때쯤 해서는 벌써 하루가 어두컴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걱정스럽지 않으십니까? 또 이 멜라토닌은요 참 재밌어요. 음식에도 있거든요. 어떤 음식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옥수수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쌀에도 있고 또 생강에도 있고 또 토마토에도 있고 바나나에도 있고 보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오츠, 미국 사람들이 아침이면 귀리죽 먹죠. 그 오트에도 있고요. 아주 옥수수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천연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멜라토닌을 성과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트립신이 있어야,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있는 음식을 고루고루 여러분이 섭취하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블랙 아이드 피라고 그 이렇게 까만 그 눈에 까만 점을 귀같이 하나 딱 붙이고 나오는 블랙 아이드 피가 있죠. 밥에 넣어 먹으면 아주 구수합니다. 또 그거 가지고 묵을 만들면 맛있습니다. 거기에 이 트립토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 할 때는 우리의 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할 때, 그건 다른 때 또 그 음식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흡수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B6가 있어야 됩니다. 비타민 B6는요, 비타민 B 중에서도 약국의 감초처럼요. 여러분이 이 냉동에다가 음식을 많이 저장을 해놓고 1년, 2달, 뭐 몇 년씩이나 거기다 두고 잡수시는데 이게 다 파괴됩니다. 이게 부족한 음식을 잡수시면은 암이 됩니다. 왜? 세포 핵이 활기찬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비타민 B6가 부족하면은 이 성과체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과체에서는요 트립토판이 있어야 되고 비타민 B6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단계로 세로토닌이 되고 세로토닌이 효소 작용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이 약품을 먹는 데에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멜라토닌으로 넘어가는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를 다 비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않아서 우리 손과 제에서는 멜라토닌을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카페인을 많이 잡수신다든가 알코올을 잡수신다든가 담배를 피신다든가 또 약품을 잡수시는 여러 가지 약품 종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효소가 없어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손과 제가 멜라토닌을 필요한 양만큼 못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처럼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 EMF라고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왜 시장에 한번 가니까 이렇게 등이 있는데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턱 치니까 불이 들어오고 턱 치니까 불이 나가요. 이것이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 전기 전자 영역을 만든 것에 의해서 우리 몸은 전기나 매그넷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불이 들어오고 또 하면은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담요, 모든 전기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는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또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천연치료로 말할 때 첫 번째가 맨발을 벗고 잔디밭을 걸으십시오. 또 머리맡에 모든 일렉트릭 디바이스스, 뭐든지 전기, 알람 시계, 전부 치우고 방에 아무것도 없고 옛날 임금님이 주무시던 것처럼 단지 자기 이부자리만 딱 펴놓고 아무 퍼니처, 아무 세간이 없는, 그리고 특히 전기 제품은 없는 그런 데서 모밀베개를 베고 주무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천연치료에 참 무궁무진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씩 아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말할 수 없는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70 중반인데 옛날에 제가 30대 40대 오늘만큼 건강하지 못했다고 나를 지켜보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제가 하나 신통한 거 있는데 자랑하고 싶어요. 알면 그날부터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셨으니까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그 열매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고 나면은 기분도 찌뿌둥하고 짜증이 나고 또 모든 일이 다 안 된다는 이유가 그 멜라토닌 분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는 걸. 그렇죠. 호르몬 신진대사, 이 뇌의 호르몬 신진대사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 햇살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그 우리 눈동자로 들어가는 그런 햇빛의 그 치료 광선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몸에 많은 멜라토닌이 형성돼 가지고 우리의 정서나 그리고 모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잘 진행되어서 건강한 삶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여선생님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 없으시죠?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